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파를 오늘 강의할 해와 견주어 본다면 그 파는 어떤 진행되는 일 또는 계획의 상황 종료라고 정리를 한다면, 이 시간에 말씀드린 해는 장애물 또는 방해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6가지의 제가 해의 종류를 써놨습니다. 이러한 그 해의 우선 의미를 살펴보고 6가지의 그 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하나의 버릇이 있다면 모자를 바꾸어 쓰는 것이 제 버릇이고, 또한 저의 유일한 사치라면 사치가 되겠습니다. 저에 대한 신상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격국 용신의 강의를 할 때에는 제가 모자를 벗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의 지나온 나름대로의 이력을 말씀드릴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격국과 용신을 할 땐 제 사주를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겉모습이나 속마음이나 다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딱딱하지만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전직이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가 딱딱한 일방적인 그런 강의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명칭은 명리산책이라고 해놓고 산책의 기분은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왠지 빨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리의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좀 여유를 가지고 강의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딱딱하더라도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해라고 하는 한자로 보면 해로울 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방해자, 장애물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해물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또는 투서를 하거나 어떤 쌍방의 단합을 방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지지육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는 지지육합에 상충되는 지지로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코지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작용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질투 또는 모략, 공격, 투쟁, 소송 등을 이 해가 주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해는 자미해, 추고해, 인사해, 묘진해, 신해해, 유술해 이렇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잠이 이런 경우는 원진작용도 하고요. 추고, 기문관작용을 합니다. 기문관살, 신살작용을 하는 거죠. 또 인사라고 할 때는 형작용을 또 하고요. 묘진할 때는 합의돼서 인묘진의 반합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신에는 금생수가 돼서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해가 되는 겁니다. 또 유와 술은 신유술에서 반합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대체로 생하거나 합의되거나 이러한 모습들로 놓여 있는데 이것이 방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간질을 한다든지 어떤 몰입애처럼 투서로서 괴롭힌다든지 하는 것들,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합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간질시켜서 또는 어떤 투서를 해서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이죠. 이 해의 작용 그리고 특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의 작용은 앞에서 배운 형이나 충이나 파보다는 그 영향력이 일반적으로 약합니다. 주로 그 육친간에는 강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명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해를 육친지해라, 육친간의 어떤 그 방해자를 갖다가 말합니다. 줄여서 육해, 육친지해,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동료, 친인척 간에 무정하고 서로 방해하는 역할로서 이 사주 네 기둥의 위치로 일시의 해를 주로 살피게 됩니다. 대개 일지에는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놓게 되고요. 시는 자손궁이 돼서 어떤 자녀들의 사이에 어떤 그 방해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흉살과도 같은 그러한 작용을 해서 어떤 그 화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해는 형이나 또는 원진을 갖다가 동시에 성립하기도 하고요.
또 형이나 원진의 작용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해라고 하는 작용은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자미해가 있는데요. 이 자미해는 육친이나 그 혈육 간에 불화를 가져오고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추고해는 조금 전에 귀문간살 또 원진살도 됩니다. 이 추고해는 매사에 지기 싫어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독을 품게 되고 그것을 화로 분출하며 인내심이 부족해서 지르고 보는 그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추고해는 재물에 대한 암투와 오해, 형제 간에도 유산 싸움 같은 것이 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사의 그 재물로 인한 오해, 그걸로 인한 관제송사, 또 친인척 간에 어떤 시비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자미와 추고 동시에 원진 작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다음 강의에 원진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해가 있어요. 인사는 삼형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형살의 작용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형살의 작용이 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인사해는 사고,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의 절단이 생기거나 또는 관에 의한 형벌을 받게 되거나 은혜를 배신으로 되받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묘진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유술해가 있죠. 이것은 일종의 방합에서 반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묘진해나 유술해는 가까운 사이, 다시 말하면은 서로 신세지는 처지에 무시하고 원망하고 배신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암장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묘는 진중 계수와 을목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유는 술중 신근과 무토의 생암을 받는 상태인데도 서로 암투와 멸시가 생기는 것이죠. 중상모략을 한다거나 배신을 한다거나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것이 이 묘진과 유술의 특징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신의 해가 여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의 해가 있는데, 신이 수를 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금생수. 근데 신중 경금이 해 암장에 들어있는 갑목을 칩니다. 갑경충으로.
또 해중 간목은 신중 무토를 극해요. 그래서 이 신의 해가 있으면 안면에 얼굴에 상처를 입어 흉터가 생기거나 또는 수일주에 명은 수액이나 선박, 차량 사고 등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 6개의 해 중에서 작용이 가장 뚜렷한 것이 있다면 그건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신의 해가 됩니다. 이 신의 해는 특히 운에서 해가 다시 겹치게 되면 아주 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운에서 연월지에 해가 성립하면 조부모나 부모 또는 처가에 상을 당하는 일이 있고, 일과 시가 해가 되면 선 후배나 아랫사람과 불화가 생깁니다. 또 자식으로 인한 근심이 생기고, 여명, 여자의 경우는 자궁이 부실하거나 고부간의 갈등, 의처증으로 시달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쓰여 있는 6개의 해를 볼 때에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는 은연중에 묻혀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러한 합이 됐더라도 또는 어떤 다른 신살로 작용하더라도 이 해의 한 단면을 고려해서 강약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